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납품 단가 현실화 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빠르게 성장하며 설정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투자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해 공모주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당분간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등 공론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당장 7월에 시행을 앞둔 삼성, 현대, LG 등 300인 이상 대기업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납품 단가 현실화 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노동계의 화두인 만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시행을 앞둔 대기업의 경우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인 대기업들에게 상생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 현실화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이나 300인 이상 사업주에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력 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경험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행 후 생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보다 사정이 훨씬 좋습니다. 7월이면 바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준비할 기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노동계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시행을 앞둔 대기업이 모범 사례로 거듭나 향후 중소기업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무사히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설정액 2조 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고액 자산가들만의 축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행 19거래일째인 오늘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모펀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코스닥 벤처펀드 총 설정액 1조 9,469억 원 중 사모펀드 규모는 1조 4,223억 원으로 73%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 가만의 축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 개편 회의를 개최한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의견 등을 수용해 지난 1일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모펀드 위주의 경영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해 모험 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별 공모주 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할당하도록 정해진 30%의 공모주를 펀드별로 똑같이 배분했다면 오는 4일부터는 펀드별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 배정 비율이 정해지고 공모펀드가 최대 10%의 공모주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단일 종목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해 공모주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펀드가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거친 채권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도 바꿨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모펀드도 당국이 인정한 적격투자재 전문 시장인 QIB 시장에 등록된 채권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성과연봉제로 격렬하게 대립했던 금융권 노사 관계가 이번 정부 들어선 비교적 잠잠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는 없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새로 떠오르고 있고 성과연봉제 폐기 후 사라진 임금 체계 개편 논의는 잠시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금융권 양대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며 슬슬 삿바 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전국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양 노조는 오늘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금융 공공성 강화와 금융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통한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켜내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 사무금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투쟁하겠다는 금융공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에 고삐를 당기기보다 당분간 공론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경영진과 사회이사가 결탁해 발생하는 셀프 연임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는 탓입니다. 지난 3월 KB금융제주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찬성표가 4% 초반에 그치며 무산됐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시작된 산별교섭에서도 노동이사제를 화두로 꺼냈지만 올해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눈치입니다. 간헐적으로 단타적으로 투쟁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속적으로 강하게 투쟁을 해서 국회와 한편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이후 논의가 실종된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휴화산입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해 말 산별교섭을 재개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가동 시기는 산별교섭 기간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 때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다 역풍을 맞은 사측은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주의 문화 도입이나 호봉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헤지펀드 엘리엇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번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속셈이 무엇일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헤지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우리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엘리엇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우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제소하기 전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삼성 합병에 다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엘리엇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법원이 삼성합병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엘리엇이 약점을 파고든 것이란 해석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현대차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은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차와 모비스 합병이 금산분리 위반이라며 엘리엇의 요구를 막아선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리엇이 한국 기업에 대한 자신들의 경영권 공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진그룹 일가가 경찰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오늘 새벽 15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의 새 모녀, 그러니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조현민 씨를 물품 밀반입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여기에 이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을 밀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새벽 한진그룹의 차녀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죠. 네. 자, 조현민 전 전무는 오늘 새벽 1시 12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15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한진일가의 갑질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조 씨는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리컵을 던진 것과 음료를 뿌린 것을 인정하냐? 또 어머니 갑질 행각에 대한 보도는 봤냐 등 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죄송하다는 말만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 모든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한 건데요. 세어번이 총 6번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밀수, 탈세 의혹에 대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고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적 없냐는 질문에는 사람 쪽에 던진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 씨의 태도는 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추가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인터뷰 영상을 보니 표정은 좀 심각해 보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좀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 하는 것으로 봐서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조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자, 조 씨가 소환된 어제부터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민 국외 추방, 조현민 인터뷰 태도, 진정성 없는 자세로 국민 조롱 등의 글이 20건가량 새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조 씨가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은 어쨌든 유리컵을 던졌다는 자체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 씨는 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컵을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유리컵을 사람에게 던졌다면 특수 폭행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폭행죄에 해당되는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은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는 광고대행사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보면 대표적인 갑을 관계에서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조현민 씨 소환은 이루어졌고요. 또 나머지 한진그룹 일가의 소환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죠. 네. 자, 당장 조 씨의 어머니이자 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여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등을 밀치고 또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습적으로 운전기사와 가정부,
직원 등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동영상 분석과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정식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 경찰과 별개로 관세청도 이 이사장과 조현아, 조현민 세 모녀를 조사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어떤 혐의입니까? 네. 자, 관세청은 이 한진과 모녀에 대해 이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한 혐의,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밀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 밀수와 탈세 혐의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 3명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사장, 딸 조현민 씨가 함께 살고 있는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수화물 서비스팀과 의전팀, 또 강서구 방화동 본사 전산센터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 회장 자택에 조 회장 자택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추가 제보를 받고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카드 대신 법인 카드나 현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수사에 따라 조 회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그룹 일가를 향한 사정기관의 이 전방위 조사에 대해서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달 시공능력평가 10위 내의 대형 건설사들이 전국 총 31,601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물량입니다. 특히 전국 분양 물량 중 75%가량인 23,868가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5월 수도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된 이유로 오는 6월 6.13 지방선거 및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탓에 선거 유세 등 현수막 설치가 어려운 데다 관심이 선거에 집중돼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관측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수도권 물량을 먼저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찬 메뉴로 선보인 옥류관 평양냉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가정간편식의 평양냉면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면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풀무원은 지난 주말 평양냉면 매출이 평일 일평균 매출 대비 212%인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금요일 27일부터 일요일 29일까지 일평균 매출과 평일인 23일부터 26일까지의 일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업계는 북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식 평양냉면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은 감소했습니다. 오늘 시장 조사 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3억 4,540만 대로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했습니다. 작년 4분기엔 출하량이 4억 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줄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SA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데다 유통업체들의 보조금이 줄었고 하드웨어 디자인 혁신이 부족해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820만 대를 출하하며 22.6%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애플에 내줬던 점유율 1위를 되찾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선 출하량이 2% 감소했습니다.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거나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가 생길 전망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업 관련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난 1년간 성과와 은행 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인가 시 활용합니다. 보험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소규모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억 수준의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보험 가입 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재 200억 원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 신탁사의 진입도 허용합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삼아 게임 산업 부문 확대에 힘쓰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 설립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이동통신업 중계기 사업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국계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지난해 4월 기존 서화정보통신을 인수한 뒤 11월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로 사명을 변경해 기존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게임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 화천골로 누적 매출 1,6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명동 대표는 한중협력 모델 개발, 개인 개발사 중심의 사업, 전문화된 퍼블리싱을 게임 사업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퍼블리싱이란 유망한 게임을 인수해 대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현재 중국 청두에서 유일하게 개인 개발과 퍼블리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내년부터 3년간 총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여기에 연간 배당 금액 중 3분의 1 정도를 분기 배당하기로 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LG전자가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크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아크릴은 질문자의 감정을 읽어 그에 맞는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아크릴과 협력해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창업 카페 시즌5를 개최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창업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창업 카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창업 카페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스타트업 유명 인사의 멘토리 강연을 개최해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2019년형 QM6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의 최고급 사양인 알리 시그니처를 신설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겁니다. 이 모델은 블랙 나파 가죽 시트와 인조 가죽 커버가 적용된 대시보드 하단 등 실내를 고급스럽게 꾸몄다고 르노 삼성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비는 그쳐가고 있고요. 강원 영동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일 새벽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아침이 되면 서울, 경기, 충청도, 경북 서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강원과 경북 북부 5에서 20, 서울, 경기, 충청과 경북 남부 5mm 내외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16도로 예년과 비교해 6,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몸으로 느끼는 쌀쌀함은 더하겠습니다. 다행히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데다 대기의 순환도 원활해서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세계보건기구 WHO 모두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예보해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새벽에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돼 아침이 되면 서울, 경기, 충청도로도 비가 내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으로도 오후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낮 기온 강릉 16도 등으로 예년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대부분 점차 개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와 경북 서부 지역으로는 새벽에서 오후 사이 비가 옵니다. 한낮에 전주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상황 좋지 않아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오겠고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우려돼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출퇴근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어린이날에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